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기자 전화 연결로 내용을 들으셨죠. 검찰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의 대표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출국한 상태라면 출국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출국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압수수색의 실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아쉬운 건 너무 늦었죠. 네. 원래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소 늦었다라는 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검찰이 바라보는 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은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위 설계가 된 것인가.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압수수색을 했죠. 유동규 그러니까 씨요. 그 당시에 네. 이렇게 민간에 과도하게 이익이 갈 수 있게 만든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때 이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관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제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네. 이 돈이 혹여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아하.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보는 건데, 이제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4호,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그곳과 또 남욱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건데요. 이곳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수사 과정 제가 말씀드린 네. 이 투트랙 모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걱정스러운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다소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뭐 출국 금지를 일부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를 시켰고 압수수색 한 자료에서 어떤 진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검찰은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데 천화동인 4호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져 있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 변호사가 이 당시에 있었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했었다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관련자가 방문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서류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그렇다면 오늘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과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의미가 있을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시험 문제 먼저 보고 나서 시험 치는 그런 셈이 되겠죠. 네. 이 정모 변호사란 사람이 직장을 떠났고 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네. 미리 와서 전 직장에 와서 아주 그 기밀한 서류를 다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왜 봤느냐? 뭔가 확인할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대비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을 이제 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 해봤자 미리 다 준비해 있을 거고 또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에 엄청나게 다 준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수사의 효용성이 있을지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이 전국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의 실체가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점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제일 이 사람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장동 일대 토지 매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가 초기에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가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인물이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는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0년 10월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공무원 경력이 없는 유동규 씨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이한주 당시 경기연구원장과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이 씨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요, 모두 2010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렇게 많은 돈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된 경위, 이렇게 사업이 설계된 이유를 찾는 것인데 네.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생각되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관계인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파헤쳐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결국 보니까 이 사람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인사 추천한 사람이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한주, 네. 또 다른 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성남시에 굉장히 많은 5,500억에 해당하는 공익 자금이 들어오게끔 해서 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공영과 민영이 합쳐진 이상한 형태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게 아니냐. 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네. 일단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지구 15개 지역 가운데 5개 구역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모두 확보를 해서 분양이익 4,500억 원을 추가로 더 챙겨갔다라는 특혜 논란도 일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 4천억여 원 말고 분양이익으로 4,500억 원을 더 챙겨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구역의 분양이익 말고도요, 화천대유는 서민들의 임대주택 개발 부지도 매각한 대금의 대부분인 291억 원을 모두 챙겨갔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더 확인이 됐어요. 조금 복잡한데요. 네. 이 대장동 관련해서 총 15구역이 있는데 네. 그중에 5구역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화천대유가 모두 사실상 확보했고요. 화천대유가 65% 정도의 싼 값으로 이곳을 개발해서 굉장히 큰 돈을 챙겼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저곳의 A19구역이랑 A9구역 두 구역은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네. 임대주택 단지인데 임대주택 단지에서 저건 이제 민간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라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 구역 중에 A10 구역을 선택하면 굉장히 많은 그 부지 제공 관련된 가점 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A9 구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A9 구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점이 한 20점 됩니다. 네. 그러면 민간에서 어느 구역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가점이 많은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A10 구역을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A9 구역이 붕 뜬 겁니다. 네. 붕 뜨면 그 당시 사업자는 성남의뜰이죠. 네. 그럼 성남의뜰이 저 매각 대금을 가져가는데 그 대부분을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린 거다. 아하. 그러니까 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해서도 엉뚱하게 화천대유가 290억 원 정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네.